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저는 얼마 전, 한 2, 3년 전부터 이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를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물론 이제 4차 산업이나 그리고 이제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거, 그리고 환경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는 온통 맑은 날이 거의 없이 항상 뿌옇고, 또 비가 오려나 보면은 미세먼지였지. 그리고 운전을 해도 시야가 너무 컴컴하고 어두웠고, 그러니까 이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려나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코로나 이 일로 또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지 밤잠이 안 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어느 한 기관에 속해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런 고민을 저도 역시 뭐 했겠죠. 그런 입장과 또 지금의 입장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시설의 허가가 까다로워진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국법에 따라 센터를 하나 더 오픈하려고 했던 부분을 대출로 시작한 이 일이 또 여러 여파가 있습니다. 몇 분의 그 등급 신청자를 받아서, 그리고 인지등급에서 등급을 또 이제 조정해야 하는 어르신이 계셔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공단에서 코로나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못하게 됐고요. 이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어르신 모집이 참 용이롭게 됐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걸로 하고 오픈을 했는데 이런 문제로 오늘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오픈했던 센터장님들하고 몇 분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들 역시 정말 고민이 대단하더라고요. 저희는 다행히도 라는 생각이 또 들지만, 그건 또 되게 미안한 일이어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나도 커요. 오시겠다는 어르신들도 물론 안 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1호점에서 4분을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그 1호점은 4분이 금방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또 안 오시는 거예요. 대기자가 저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면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주간보센터 저희 이곳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되고, 물론 저희는 월급 못 가져가죠. 그래서 뭔가 또 대수선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생각해보면 한 달만 잘 견딘다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대출로 다른 분께 좀 받아서 저에게 좀 꿔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좀 드려놓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또 뭔가 대책을 또 하나 세워놓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저희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인 거라면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봐요. 국가의 재정을 물론 이제 대표자로서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국가가 세금으로 우리의 이런 최종적인 책임자는 국가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급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결국은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 씨, 그분이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얼마를 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게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이 재원을 감당해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엄밀히 저희 입장에서는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그런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기부도 하고, 어떤 연예인이 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모든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 나타나는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자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세상은 따뜻하고 또 이 문제는 결국 누군가의 재원으로 이게 채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또 저의 이런 생각을 듣고 어느 한 분이 그 분야에 계신 분이 분개할지도 몰라요. 결국 이 구글이 굉장한 수입을 전 세계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어떤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기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전 세계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돈을 기부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코로나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가진 자, 누리는 자가 있어요. 누리는 것이 본인의 의지가, 본인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분명히 이제 이 일로,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어머니가 아들이 우산 장사하는 사람하고 소금 장사를 하는데, 비가 오면은 소금 장사가 걱정이고 우산 장사가 잘 되니까 좋고, 또 비가 안 오고 쨍쨍한 날은 우산이 안 팔려서 소금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그게 또 그런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좀 특수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선물을 하면은 마스크를 선물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처럼, 이 마스크가 그렇게 귀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스크 회사가 돈을 되게 많이 벌지 않을까? 타미플루 그 한미약품이 그 메르스였나요? 그랬을 때 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일을 계기로 마스크 회사와 소독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닐까, 이제 짧게 두 군데를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분들이 좀 어떻게 기부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희는 어쨌건 이 기관을 하나의 운영을 한다는 게 국가로부터 이제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들이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저는 대출을 받아서, 개인의 대출, 그 채무가 고스란히 저의 채무로 이제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임원이나 그 직원들의 그 월급을 얼마를 주는지 시청에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시설을 오픈을 했는데, 너무너무 저희가 처음 송정주간보센터를 오픈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1년 좀 넘었을 때 가진 돈을 다 썼어요. 그때는 진짜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고, 인건비 지출이고 뭐고, 저희가 1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세 식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월급 생각도 안 해요. 저희 가족 월급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저희가 직원들 휴가는 보내도 우리는 휴가 못 가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도 직원들은 쉬게 해도 우리는 못 쉬어요. 그렇게까지 운영하지 않으면은 운영이 어려워요. 토요일 쉬고 싶죠. 그러나 쉴 수 없어요. 토요일까지 쉬고 어떻게 이 운영비가 감당을 하겠어요. 이런 사정을 알까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참 있어요.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또 있고요. 그래서 다 보고를 하고 내 돈을 투자를 해서 문을 열어서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를 준다지만, 저희가 어르신이 계셔야 어떤 공단으로부터 수급을 하죠. 급여가 받죠. 그 모집을 저희가 못하면은 저희는 문 닫아야 되고,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빚쟁이로 이제
정말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저는 온 각오와 열정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60년을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총동원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헌신을 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전염병은 인류가 지금까지 모든 전염병이 몇십 년이 유지되지 않아요. 1년 이상 유지되지 않았어요. 이게 끝나요. 근데 지금 우리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을 계속 들어보면 얼마 전 지인이 그 대구를 다녀오셨는데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그 현장이 너무너무 어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녀갈 때 뭐 뭐라 그러죠? 그런 장비를 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다녀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걸 당했다고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구나. 정말 큰 문제구나. 저희도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듯이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보호자님도 동선 매일 보고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심지어는 머리도 못하러 갈 정도였어요. 근데 어제 미용실을 정말 조심스럽게 잘 다녀왔는데 근데 그 열 체크하고 오늘 병문안을 갔어요. 2년 전에, 2달 전에 다치신 어르신 상태가 어떤지 그 퇴원을 하시면 저는 정말 그 어르신이 이 일로 그 골절로 인해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가셔서 그리고 우리 센터는 이제 더 이상 못 나오시겠구나. 그래도 저는 틈틈이 계속 보호자님과 통화를 했어요. 어르신 좀 어떠시냐고. 그리고 병문안을 못 가서 죄송하다고. 병문안도 몇 번도 갔었죠. 근데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3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넘었어요. 관리를 계속 해드린 거예요.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면 그 보호자와 끈끈한 이 줄을 놓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하며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센터장으로서 그 재량이라 아니면 어떤 능력 아니면 관리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보호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이면은 퇴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르신을 뵈고 상황이 어떤지 그럼 얼만큼 정도면은 주간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뵙고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면회를 갔어요. 갔는데 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 어르신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구라는 거 몇 번 만에 말씀드리니까 알아들으시고 어르신 걸으실 수 있으세요? 조금 걸으실 수 있대요. 그러면 복도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그만큼 조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 옷에 다 소독약을 뿌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그 어르신은 너무 반가워서 저를 안으려거나 아니면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어르신 안 됩니다. 죄송해요. 손도 잡을 수 없고요. 어르신 가까이도 갈 수 없어요. 어르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어르신 좀 걸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걸으시더라고요. 워커를 이렇게 이용해서. 그 상태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고 어르신 제가 오래 머물 수 없어서 빨리 갈 테니까 내일 퇴원 잘 하시고요. 퇴원 이후에 저희 센터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나와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반드시 전염병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분명히 끝나요. 그렇다면 그 기간만 잘 견디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어쨌건 지금 계속 저희는 제가 계속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약간의 이제 접촉이 있었던 어르신들을 전화를 해요. 전화상으로. 그리고 전화로 SNS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젠가는 제 이제 수첩에만 적어놨던 그런 연락처들을 이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보호자님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금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다음을 준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또 문의 전화 친절히 잘 받으세요. 문의 전화가 왔다는 거는요, 이미 60% 이상 이분이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잘 받으시고, 그래서 안 나오시면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처를 적어놔 메모해놨다가, 저는 어떤 한 분은 3개월 동안을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보호자님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전화 주신 분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가 믿을만 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역량이에요. 센터장님의 역량이 될 것 같아요.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집해요? 많이 물어요. 바로 이런 거 팁을 드리면 그때그때마다 잘 기억하셔서 실천하시면 돼요. 네, 오늘 너무 길게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